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압기기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압기기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쉽고 양이 적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수는 똑같이 나와요. 부수 과목들 모두 10문제 나오죠. 똑같이 10문제가 나옵니다. 쉽고 양이 적은데 문제수가 같다. 그럼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문제를 맞추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나중에 준비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삼역학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삼역학에다가 유압기기까지 똑같은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압기기도 잘 공부하셔서 나중에 건설기계 설비기사도 응시해 보시는 게 응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압기기 들어가겠습니다. 유압기기란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유압에 의해 구동되는 기기라고 했어요. 자, 유압이라는 것은 기름, 압력이죠. 자, 앞으로 유압기기의 특징들을 볼 건데 우리는 유압기기 특징을 볼 때 공압과, 즉 공기압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유압과 공기압의 가장 큰 차이는 유압은 기름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비압축성입니다. 자, 공기는 압축성이죠.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웠듯이 압축성이에요.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특징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비압축성이다, 압축성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 이따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파스칼의 원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체역학에서 배웠죠.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공간에 채워진 유체에 힘을 가하면 전달된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힘과 상관없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식이 아래와 같았죠. 자, 유체역학처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고 딱 이 정도 식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유압기기에서는요. 그래서 대입만 해서 푸시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자주 실수하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면적이 있는데 자, 면적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원의 면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비율을 따져라. 그런데 면적의 비율이 아닌 직경의 비율을 따져라 라고 하면 만약에 면적이 2배 차이가 난다 라고 했을 때 직경의 비율은 몇 배가 차이가 나야 되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경의 비율 2배 해버리면 이 직경을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4배가 돼버리죠. 그래서 루트 2배를 해야 여기 자, 2d 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면적의 비율과 직경의 비율은 다르다.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틀릴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유압기기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압기기의 특징을 공기압과 비교를 하기로 했었죠. 자, 유압은 비압축성이라고 했습니다. 공기압은 압축성이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비압축성이고 자, 압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힘을 전달을 할 때 비압축성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압축성은 한번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완충작용을 하고 꿀렁꿀렁 거릴 거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을 겁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겠죠. 그리고 비압축성은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 압축을 한 만큼 전달이 될 테니까 정확할 텐데 공기압은 압축을 했다가 늘어났다 했다가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정도 개념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특징을 봐도 이제 눈에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입력에 대한 출력의 응답이 빠르다. 즉각적이다. 맞죠? 자, 유압기기의 특징입니다. 응답이 빠르다. 맞고요. 자동 제어,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조작이 간단하다.
그렇죠? 유량을 조절하여 무단 변속이 가능하고 제어 밸브에 의한 압력, 유량, 방향 제어가 간단하다. 제어가 잘 된다, 제어가 잘 된다. 무슨 말인가요? 정확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하죠. 자, 방청, 윤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뭐 유체를 기름을 흘려대니까 윤활, 방청 등은 자동으로 되겠죠. 자, 에너지 축적이 가능하며 과부에 대해 안정장치로 만드는 것이 용이하다. 자, 유체이기 때문에 에너지 축적을 하게 되면 공기보단 기름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로 만드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로 만드는 것이 용이하겠죠. 자, 그래서 장점을 외운다기보단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점도 있을 겁니다. 단점, 유온의 변화에 따라 점도가 변해. 자, 점도는 끈끈한 정도. 자, 우리 꿀을 생각을 해보면 꿀이 차가우면 더 끈끈하죠. 끓이면 꿀도 이렇게 흐늘흐늘해질 겁니다. 자, 온도에 따라 점도가 많이 변하고요. 자, 공기압보다 작동 속도가 떨어진다. 자, 이걸 반응 속도와 앞서서 반응 속도는 빠르다고 했어요. 자, 무슨 차이냐면 기름은 다시 쓰겠습니다. 기름은 비압축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작동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공기보단 기름이 무거울 거잖아요. 그래서 작동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막상 작동을 시작하면 반응 속도는 공기보다 훨씬 빠르다는 말이고요. 자, 반대로 공기압을 생각해보면 공기는 가벼우니까 쑥쑥쑥쑥 넣게 되면 금방금방 작동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름은 무겁기 때문에 작동 속도 면에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기름 속에 공기가 포함되면 압축성이 커져서 안 되겠죠. 비압축성 유체를 쓰겠다고 했는데 압축성 유체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자, 불량해지겠고요. 자, 고압에서 누유 위험과 먼지나 이물질이랑 고장 위험 그리고 인화 위험이 있다. 네, 있고요. 자, 전기 회로에 비해 구성 작업이 어렵다. 유체를 직접 흘려야 되기 때문에 관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압 장치의 구성입니다. 자, 부속기기 한번 보겠습니다. 추갑기와 스트레이너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머지 요소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유압기기의 부속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갑기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 건데 추갑기는 작동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잠시 저축했다가 이곳을 위해 완충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간헐적으로 요구되는 부하에 대해 압유를 배출해 펌프 소량 경화할 수 있다. 자, 키워드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전달해야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비축했다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좀 저장을 해놨거나 그런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스트레이너는 탱크 내 흡입구 쪽에 설치되어 펌프의 불순물, 유압 작동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흡입을 막는다. 자, 이전에 유압류에 어떤 이물질이나 공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고장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여과기, 필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유압기기 4대 요소 보겠습니다. 유압 탱크, 펌프, 밸브, 유압 작동기. 자, 이후 넘어가서 다 배울 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고. 자, 유압 펌프는 기계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기계의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계입니다. 자, 펌프는 기름을 눌러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겠죠. 근데 펌프 자체가 기계고 그걸 유체에 전달을 해주니까 유압 에너지로 바꿔준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액추에이터는 반대입니다. 유체의 유압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줘요. 결국은 기계를 다시 돌리게 될 텐데 유압 에너지를 끌어다가 다시 기계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액추에이터죠. 자, 세 번째, 유압 시스템에서 비압 축성 유체를 사용하면 정확한 위치,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자, 비압 축성의 장점, 정확도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유압기기의 설계 보겠습니다. 자, 연속방정식 이것도 유체역학에서 배웠죠. 자, 이미 한 공간의 유체가 단위 시간당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이 같아야 된다. 결국 유량 1, 유량 2는 일정하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량, 유량이 일정하다. 질량, 유량이 일정하다. 또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식 우리 유체역학에서 봤었죠. 자,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베르노이 방정식 유체역학에서 또 배웠죠. 두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바탕으로 수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로 안 나옵니다. 단순히 이 식을 아는지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 레이놀즈 수도 유체역학에서 배웠네요. 유체의 흐름에서 점성에 의한 힘이 충류가 되게끔 작용하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는 자,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이죠. 어려운 문제로 안 나옵니다. 그냥 이 문제, 이 식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나옵니다. 자, 최적 탄성계수도 유체역학에서 배웠죠. 여기서 베타는 뭔가요? 베타는 압축률이라고 하죠.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